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반복적인 실수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농담처럼 여겨지는 말이지만 이를 인류 역사 전체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는 매우 깊고 무겁게 다가온다. 전쟁이라는 행위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행이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탐욕으로 인해 전쟁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며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의 중요성을 배웠다. 서양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 시 비스페이시엠. 파러벨럼는 말이 있고 동양에서는 세상이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한다. 천하수한 망전필위는 말이 있다. 따라서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평화로운 시기에도 강한 군대를 유지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식되어 왔고 전쟁에 잘 대비한 나라만이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현상 전쟁 발발의 위험한 신호. 대항해 시대 이후 해양력이 곧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시대가 열리면서 군비 경쟁은 바다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현대에는 육군과 공군이 적군의 군대와 도시를 직접 공격하는 반면 해군은 적의 교역로를 차단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각국은 해군력 강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주요 열강들은 거대한 군함과 대포 경쟁을 벌여 국가 재정을 압박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각국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피해 여러 방법으로 해군력 증강에 몰두했다. 이처럼 해군 군비 경쟁은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간주되기도 했다. 현재도 세계는 해군 군비 경쟁 중이며 놀랍게도 극빈국 북한도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2월 30일 북한이 공개한 몇 장의 사진은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동안 1,500톤짜리 초계함 정도가 북한의 가장 강력한 해군력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이지스함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건설이 막바지에 이른 모습이 포착된 실내 도크에서 현재 건조 중인 이 군함은 북한이 보유했던 그 어떤 군함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모습이다. 북한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큰 배는 1995년 전후로 북한에 넘어온 크리박 3급 호위함이었다. 이 배는 고철로 팔렸고 길이는 123m, 폭은 14m, 만재 배수량은 3,500톤 정도였다. 그러나 북한에 넘어왔을 당시 배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남포에 방치되었을 뿐 실제 군사력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발견된 배는 크리박 3보다 훨씬 크고 외형 또한 매우 현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배가 발견된 도크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길이가 약 170m, 폭이 30m로 확인되었다. 도크 크기를 고려할 때 이 배는 길이가 약 130에서 140m, 폭이 약 15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 해군의 주요 호위함인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과 유사한 크기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설계는 중국의 공호위 D형 방공 구축함과 비슷하고 현재 선체 모듈 조립이 마무리된 상태로 보인다. 이 신형 전투함에서 주목할 점은 함교 외벽에 중형 이상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함교 위에 대형 마스트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배가 기존 소형 회전식 레이더 대신 중 대형 고정식 레이더와 통합 마스트를 갖춘 현대식 전투함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함교와 함포 사이의 공간인 A 포지션에는 수직 발사기 설치를 위한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북한의 신형 전투함은 전체적인 크기와 레이더 장착 공간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중형 방공 전투함으로 설계된 군함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 기술이 사용되었다면 중국의 공호위 D 구축함에 사용되는 346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야 하지만 함교 크기가 너무 작아 이를 장착할 수 없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를 운영할 전투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전투함은 러시아의 기존 부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러시아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에 사용되는 레이더, 전투체계, 동력체계, 무장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 신형 전투함의 함교 크기를 고려했을 때 탑재 가능성이 높은 레이더는 러시아의 SP-20K 위상 배열 레이더와 OP-27 3차원 대공수색 레이더 조합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 호위함은 이 레이더를 사용하여 레두트, 리더트, 수직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9m 96 2계열 미사일과 함께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9m 96-2의 기본형은 40km, 사거리 확장형인 9m 96-2-2는 150km까지 사거리를 자랑한다. 이 미사일은 발사 후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해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뛰어난데, 북한의 신형 전투함에 이 시스템이 탑재된다면 남포 인근 해역에서 주로 작전하며 평양 방공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형 전투함과 유사한 크기의 러시아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은 함대공 미사일 발사용으로 32개의 레두트 수직 발사기를, 함대지 및 함대함 미사일 발사용으로 16개의 3P-14 6회스계 대형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신형 전투함이 금성 3형, 바다수리 6형과 같은 함대함 미사일은 물론 화살 2형, 불화살 3-31형과 같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배가 완성되면 북한은 해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다목적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다. 방어적이었던 북한 해군, 미국과 일본에 맞설 준비가 되나 문제는 북한이 왜 이런 군함을 건조하고 있냐는 것이다. 군함은 전차나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고가의 무기다. 특히 고성능 레이더와 방공무기를 장착한 방공 전투함은 더욱 그렇다. 현대 전쟁에서 이런 전투함은 아군 함대와 영해 및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적의 해상 및 지상 표적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통상파괴 전략을 수행하는 공세적인 자산으로 활용된다. 북한이 이런 자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그동안 방어적이었던 북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이 공세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신형 전투기, 조기 경보기, 장거리 무인 정찰기 확보 노력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군사 전략을 넘어 원해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전쟁의 플레이어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지나치게 국력을 모아 해군 군비 경쟁을 벌일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세계대전이 있었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대만 문제로 인해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클 시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 군사 정보 최고위 관계자들 역시 2024년부터 향후 5년이 러시아와의 전면전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 특히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으며 그 경쟁에 군사적 자원이 부족한 북한도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평온하다. 주변국들이 예산을 예상보다 많이 들여 군함과 잠수함을 대량 생산하는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은 수십 년 전에 세운 계획을 고수하며 예산 절감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주요 군함 건조 사업을 망치고 있다. K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성능 문제가 제기된 한국형 호위함의 신규 건조 사업 역시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량 계획은 실질적인 추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함 건조 사업은 의사결정에서부터 배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수년 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